안녕하세요.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 네, 오늘은 1월 14일 금요일 저녁입니다. 오늘 저도 뉴스를 보고 알게 되었는데요. 한국 시간으로 어제였죠. 1월 13일. 이 재미동포 사회, 그러니까 미주 한인 사회에게는 아주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 조 바이든 대통령도 이 축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는데요. 바로 이 119년 전입니다. 1903년도. 그때 이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하기 위해서 한인, 그러니까 조선인이라고 볼죠. 102명이 이 하와이에 도착한 날입니다. 그래서 이 미주 한인 사회는 1월 13일을 미주 한인의 날 이렇게 정하고 매년 이 기념 행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맞이해서 미국의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 메시지를 또 발표를 해서 국내 언론에도 이 보도가 되고요, 이 관심을 끌었는데요. 그러면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뭐 어떤 메시지를 이렇게 발표를 했는지 그것도 좀 중요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면서 이 소식을 접하고 나서 문득 들었던 생각이요. 한국에 온 이 중국 동포들, 한 80만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때는 이 중국 동포의 날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의견들이 있었고, 또 중국 동포의 날을 정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 중국 동포의 날이 있지가 않죠. 그래서 이렇게 미주 한인의 날이 있는 것처럼 이 중국 동포의 날이 있게 되면은 이 날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기념 행사를 하고 이 중국 동포의 권익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뜻깊은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직까지는 그런 중국 동포의 날이 있지 않다는 것, 상당히 좀 아쉽게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그 중국 동포의 날을 정한다고 하면은 과연 어떤 날이 좋겠는가? 그래서 제가 좀 그와 관련돼서 이 제안과 또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네,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요, 1월 13일 미주 한인의 날을 맞이해서 이런 메시지를 발표를 했습니다. 1903년 하와이에 도착한 뒤 한국계 이민자들은 미국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데 기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날 한국계 미국인들은 미국 정신의 가치를 구현했으며 이민자들의 용기, 헌신을 상기시킵니다. 미국 문화를 풍요롭게 하고 지식과 기술로 사회 모든 부문에 이바지를 했습니다. 오랜 어려움과 차별 속에서도 한국계 미국인은 미국이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나라가 되는데 계속 도움을 줘왔습니다. 세계 평화와 번영 증진의 핵심인 한미 동맹도 강화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미주 한인 유권자 연대 KAGC의 서한으로 이렇게 전달을 해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미주 한인의 날에는요, 이 대통령의 메시지 위에도 또 여러 인사들이 또 함께 참여하고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먼저요, 이 세드릭 리치먼드 백악관의 선임 고문입니다. 미주 한인들은 한미의 인적, 국가 간 유대를 강화하며 양국의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축하 메시지를 줬다고 하고요. 그리고 한국계 유미 여사와 결혼을 한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인데요, 이날 또 성명을 내고요. 한국계 미국인 공동체에 놀라운 공헌을 기리고 자녀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열심히 일한 한국계 미국인 1세대의 용기에 경의를 보낸다. 한국계 미국인 공동체가 진정으로 메릴랜드를 더 좋게 변화시키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다, 이런 축하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리고 미주 한인의 날을 맞이해서 코리아타운이 형성된 이 로스앤젤레스, 대거 이 의원들이 참여를 해서 또 함께 축하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화당, 민주당 의원들이 해서 한 76명이 다 이렇게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이 대표격이 되는 앤디 김 의원은요, 한국계 미국인들은 미국의 모든 면에 기여를 했고 미국을 기회의 땅으로 규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미주 한인 사회에서 벌써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성장을 해서 이 의원까지 나온 그 활동을 하고 있죠. 그렇게 하면서 미국 사회에서 여러 다방면으로 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 미주 한인의 날은 더욱 풍요로워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합니다. 네, 이렇게 기념하는 날이 있다고 하면은 여러모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해서 흩어졌던 마음도 한데 모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다양한 메시지를 또 전달을 할 수가 있고, 또 사회적 각계 인사에 또 관심도 끌어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침체된 이미지를 다시 한번 재고시키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또 여러 가지 또 재미, 또 동포 위상 제고나 또 어쨌든 한인 사회에 어쨌든 여러 가지 그 정책도 더 낮게 발전시키는 데 이렇게 기념일을 통해서 이렇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날이 바로 이렇게 기념날의 행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미국의 1월 13일 미주 한인의 날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고, 미주 한인 사회의 어떤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이렇게 좀 오늘 소개를 해드린 거고요. 그렇다면 이 중국 동포의 날은 언제일까? 네, 한번 여러분들하고 고민을 좀 해볼까 합니다. 먼저 이 중국 현지에서는요, 이 조선족 동포들이 날로 지정해서 기념하는 날, 대표적인 게 있다면은 9월 3일 연변 조선족 자치주 성립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한때는 이 조선족 단체가 9월 3일 연변 조선족 자치주 이 성립일을 이렇게 기념해서 문화 행사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 1952년 9월 3일 어쨌든 이 중국으로부터 이 조선족의 자치권을 좀 인정받게 되는 이런 뜻깊은 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변 조선족 자치주가 이 성립이 되었죠. 이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도 우리 고유의 언어와 문화를 계속해서 유지 발전시켜 나갈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변 조선족 자치주 성립일이 그 전체 이 중국 동포 사회에서는 어떤 의미를 주는지 저는 깊이 있게는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날과 관련돼서 동포 여러분들의 또 의견을 한번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만약에 또 다른 날을 찾는다고 하면은 가장 먼저 이 한반도에서 압록강이나 이 두만강을 집단으로 건너서 그쪽 연변이라든가 이 만주 지역 그쪽에 정착한 사람들이 있고 그 첫 발을 내딛던 그 날을 알게 된다고 하면 그 날을 이주의 날로, 그래서 그쪽 중국으로 이주한 이 동포의 날로 이렇게 정하면 또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 날은 어느 날로 이렇게 딱 특정해서 말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죠. 그래도 아마 그런 날을 한번 찾아보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요, 이 고려인 동포들을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고려인 동포들은 1937년 9월 9일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강제 이주를 당하기 시작한 날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9월 9일을 강제 이주의 날이다 하고 이 상기를 하면서 이 날을 또 기념일로 해서 고려인의 날 행사 이런 거를 펼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한국에 온 고려인 동포들도 이 9월 9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 고려인 강제 이주의 날을 행사를 하는 거를 이 안산은 원곡동이라든가 이런 데서 진행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고려인의 그 이주 역사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게 하고요. 그리고 또 한국 사회에 이 고려인의 이주 역사를 또 알게끔 해주는 그런 기회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려인 동포에 대한 관심도 끌어모으게 하고, 그런 걸 통해서 어떤 고려인들의 어떤 정체성이라든가 위상도 이렇게 제고시킬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반면에 이 제한 중국 동포들 8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에 온 이주민 공동체 중에서도 가장 큰 공동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반세기 넘게 떨어져 있다가 다시 모국인 이 한국에 오게 된 이 중국 동포들, 그러면은 뭔가 좀 한데 이 뜻을 모을 수 있는 이 한국에 다시 제2주라고 할까요? 뭐 한국에 모국에 오게 된 와서 어떤 뜻깊은 좀 중국 동포의 날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과연 이 중국 동포의 날을 정하게 된다고 하면은, 지금까지는 없으니까요. 정하게 된다고 하면은 어느 날을 이 중국 동포의 날로 정하면은 좋겠는가, 뭐 이런 고민을 같이 한번 해보고자 하는 뜻입니다. 이런 고민은 예전에도요, 이 몇몇에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가장 속내에 꼽혔던 날, 바로 이 추석 명절을 앞둔 이 전날, 이거를 중국 동포의 날로 정하자, 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 추석 명절을 이렇게 손꼽는 것은 이 중국 동포들이 뭐 2000년 초 그때 거반 이 불법 체류 상태에 있었을 때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맘 놓고 이야기도 못하고 어쨌든 즐기기도 쉽지 않은 그런 때였죠. 그때 2000년 초에 이제 KBS 전국노래자랑 등 이 여의도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한 몇 차례 해마다 큰 행사가 있어서 이 중국 동포들이 뭐 2만 명, 3만 명, 많게는 뭐 5만 명 가까이 이렇게 모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날만큼은 뭐 정부 단속도 없고 그래서 정말 전국 각지에서 이 동포들이 모여서 하루를 아주 마음 놓고 이렇게 즐기는 그런 하루를 보내는 그런 날을 경험을 했죠. 그래서 이 추석 명절 가장 중국 동포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그런 문화 행사로 이렇게 기억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추석 명절 전날을 이 중국 동포의 날로 하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래서 어떤 단체 또 몇몇 언론사들이 좀 힘을 모아서 여의도에서 이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조선족 뭐 민속의 날 뭐 이렇게 행사를 뭐 몇 차례 진행했던 기억도 납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은 좀 지속되지 않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선 이 중국 동포의 날을 좀 정하자, 그러면 저는 9월 28일을 좀 어떠냐 이렇게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면은요, 2004년도 9월 28일 역시 이 추석 명절 전날이었습니다. 이날은 이 화합과 이 공존이라는 이 타이틀로 가리봉도 이 구로동에 지금 구로공단에 아주 큰 대운동장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 조선족 유학생들 그리고 연변 간무단 출신의 여러 유학생들이 다 총 출동해서 큰 이 문화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한 2만 명 정도가 모였는데요. 그때 한국에 나와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선 처음으로 고향을 향해 이렇게 큰 절을 올리는 그런 행사도 가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에 와서 이 타향에 온 이 서름을 안고 있는 동포들이 한 몸, 한 뜻이 돼서 고향을 향해 큰 절을 하는 그런 장면, 상당히 감격스러운 그런 행사를 했었는데요. 어쨌든 이 9월 28일 2004년도에 개최한 이 문화공연은 뭐 KBS 전국노래자랑 뭐 그거하고는 성격이 다른 조선족 동포 유학생들이라든가 이들이 스스로 참여해서 만든 이 문화 대행사였다. 그렇게 하면서 어쨌든 이 큰 고향을 향해서 큰 절을 함께 올리면서 모험을 함께 모으는 그런 뜻깊은 행사를 한 첫 번째 행사였다는 점에서 제가 9월 28일을 좀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다른 날을 꼽으라면은 2005년도 3월 15일 아니면은 5월 8일입니다. 3월 15일, 네, 법무부의 동포 귀국 지원 프로그램이 시행된 이 첫날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날을 3.15 조치라고 하는데요. 이 중국 동포들이 정말 이 불법 체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특단의 이 정부 정책이 발표가 됐죠. 그래서 뭐 2005년, 2006년도 2년에 걸쳐서 많은 동포들이
출국했다가 다시 들어와서 합법적으로 되는 그렇게 해서 많은 이 소름을 겪게 되는 있게 되는 그런 아주 동포들이 가장 기뻐한 날이 2005년 3월 15일 이 날이 아니었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은 중국 동포를 불법 체류 굴레에서 해방시켜준 날이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해도 손색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5월 8일은요, 이 3.15 조치가 있은 이후에 이 중국 동포 단체들이 이 법무부 정부 정책을 환영을 하면서 그리고 이거를 그냥 보낼 수 없다. 우리 동포 스스로 뭔가 기념하는 행사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5월 8일 일요일이었는데요. 5월 8일이 뭐 한국에서는 어버이날이지만 이날 귀향 아리랑 행사를 이 장충 서울에 있는 장충 체육관에서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한국의 저명 인사들도 많이 참여를 했고 그리고 또 조선족의 대표 시인 김철 시인이 또 참석을 해서 또 이 축시도 낭송을 하기도 했고요. 이 법무부에서는 이 동포 기록 프로그램에서 안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이 감동을 주었던 것이요, 이 조선족 연극인 코미디언들이 직접 출연해서 만든 연극, 이 엄마 안녕이라는 연극을 공연을 했습니다. 직접 그때 연변에서 와서요. 그래서 참 이 참석자들을 이 눈물바다로 만들어 놓기도 했고, 뭐 좀 웃음바다로 또 만들어 놓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요.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이 한국 진출로 인해서 가족이 헤어지고 이 부부가 이혼하는 등 이 가족 파탄을 불러일으키게 된,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전형적인 이 조선족의 가정의 그 모습, 이 코리안 드림, 한국 바람 때문에 가정이 파탄되는 어떤 이런 비극적인 그런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그날 그런 연극을 해줌으로 인해서 이 법무부의 이 3.15 조치가 이제는 그런 비극으로부터 이 조선족 동포 사회들이 이제는 벗어나게끔 해줬다. 뭐 이런 의미를 또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3월 15일 내지 5월 8일 이 날을 좀 강력하게 좀 저는 추천을 해보고 싶다는 것이고요. 또 추천을 한다고 하면은 2007년도 3월 4일 방문 취업제가 첫 시행한 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뭐 방문 취업제는 여러분들에게 깊이 설명을 안 드려도 이렇게 잘 아시라 생각합니다. 뭐 이외에도 여러 또 다른 날이 있으리라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뭐 중국 동포의 날을 좀 오늘 생각을 해보자. 뭐 그런 것은 이 중국 동포들이 함께 이 공감하고 또 함께 기념할 수 있는 날, 이런 날이 좀 정해져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중국 동포들이 흩어져 있다가도 한데 모일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의견들도 한데 모일 수 있는 장도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동포 사회의 위상을 또 제고시키고 마음을 좀 단합시킬 수 있는 그런 뜻깊은 날이 되지 않겠냐. 그거는 또 더 나은 이 동포 정책을 또 이끌어내는 데에도 상당히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 그리고 한국에 나와 있는 이 동포 사회의 전체적으로 어떻든 의미 있는 그런 부여해 줄 수 있는 그런 행사의 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중국 동포의 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연 어느 날을 정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는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중국 동포 단체들이 좀 모여서 한번 좀 심사숙고해서 그 날을 좀 정하고, 그렇게 해서 함께 단합돼서 좀 행사도 진행하고 뭐 그런 면모를 보여준다고 하면은 제한 중국 동포 사회가 크긴 도약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미주 한인의 날 1월 13일 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메시지를 보내고, 그리고 각계 인사들이 미주 한인의 날을 축하하는 이런 메시지와 또 함께 참여해서 이런 날들을 보면서 국내 체류하고 있는 중국 동포들에게도 이와 같은 날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또 많은 의견도 부탁드리겠습니다.